안녕하십니까. 공제윤두서의 화도론과 자화상 발표를 맡은 미술사학과 이찬희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윤두서의 생애와 그의 화도론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는 윤두서의 자화상 양식적 특징 그리고 맺은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윤두서는 조선시대 중후기를 살아간 대표적인 서원비화가입니다. 1668년 5월 20일 해남에서 태어난 그는 당대 명문가로 손꼽히던 해남 윤가의 종손으로 조선 가사문학의 대가인 고산 윤선도가 그의 종주부가 됩니다. 자는 효원, 호는 공제 또는 종회를 썼으며 26세가 되는 1993년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끝내 관직에 나가지 않고 말년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선비로서 자신의 이상을 펼치지는 못했지만 실학을 추구한 학자이자 시, 서, 화에 두루 정통한 예술가였습니다. 공제는 그림에 있어서 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는 당시 조선으로 유입되던 중국의 명화에 대해서도 자기만의 뚜렷한 소견을 갖고 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화단과 연을 맺지 않고 여타 화가들과 사생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채 홀로 화본을 보면서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고시 화보, 당시 화보 등의 중국 화보는 그의 훌륭한 참고서적이 되었습니다. 윤두서가 주로 활동했던 조선 후기 화단은 현실의 소재를 화폭에 담아낸 속화가 등장하고 중국의 관념산수에서 벗어나 우리 강산의 실경을 그린 진경산수가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문인화에 있어서는 형을 통해 신을 드러내는 이형사신을 강조하는 전신사조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이 시기 선비 화가들이 그러했듯 윤두서 역시 이 원리에 충실한 전신사조론을 자신의 화론과 작품 세계에 반영했습니다. 그는 실학의 시선에서 사실성을 추구했으나 화원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외견에 집착하여 형사로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고 문인화의 정신에 입각한 사의를 강조했습니다. 그가 서술한 화평서, 기졸, 화단편에는 공제의 이러한 회화관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소식의 묵죽도와 조맹도의 유마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소식의 시에 이르면 왕유는 형상 밖에서 화의를 터득했다고 한다. 다른 이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그림은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요 본래 일정한 법이 없다. 고 했으니 대나무 그림이 그와 같다. 외형을 그리지 않고도 진의를 담아냈으며 형상을 그리지 않고도 정신을 그렸다. 부드럽고 아름다우니 어찌 꺼릴 것이 있겠는가? 라는 평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그림에 대해 스스로 평한 자평에서는 공제가 지향한 화도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화도를 개념화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굳셈과 유연함, 움직임과 고요함, 강함과 약함, 완만함과 급함, 단단함과 활발함, 각진 모양과 둥근 모양, 원만함과 돌출, 통함과 막힘, 통통함과 홀쭉함, 빠름과 느림, 가벼움과 무거움, 긴 것과 짧은 것, 거대함과 세세함 등은 필법이라 한다. 또한 음과 양, 고요와 격정, 짙고 옅음, 멀고 가까움, 높이와 깊이, 앞과 뒤, 물들임과 깨트림 등은 묵법이라 한다. 필법의 공교함과 묵법의 정묘함이 묘하게 어우러져 신격에 이르고 만물의 물상을 부여함은 그림의 도이다. 그러므로 그림에는 화도가 있고 화학이 있고 화식이 있으며 화공이 있고 화재가 있다. 만물의 성정에 능통하고 만물의 형상에 능변하며 삼라만상을 포괄하여 헤아릴 줄 아는 것이 화식이다. 형상의 의표를 터득하여 도로서 안배하는 것이 화학이다. 도구로서 제작하는 자는 화공이라 하며 마음자리에 따라 손이 자연스레 움직이는 것이 화재이다. 화재에 이르면 비로소 화도가 형성된다. 윤두서의 화론은 이전 시대의 여러 화론에서 강조됐던 정신론을 개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 더하여 강약, 음양, 정동 등 서로 대조되는 요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전체적인 균형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사생을 통한 경험을 중시해 정확한 묘사를 통한 형사를 구현하면서도 이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미를 중시하는 독자적인 활용과 확풍을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윤두서 자화상의 양식적인 특징입니다. 화면 가득히 들어찬 인물의 얼굴에는 선비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겉만 쓰고 있을 뿐 이밖에 어떠한 꾸민 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소략하고 단순한 필치로 그려 넣었으며 이와 반대로 사실적으로 묘사된 얼굴은 인물 내면의 정신세기 묘사라는 조선시대 초상회화가 추구하는 바를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화상 속 인물의 정신세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그의 눈동자인데, 누구라도 이 그림을 처음 대하는 사람이라면 정면을 향해 강렬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윤두서의 눈과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매섭게 치켜 올라간 눈매와 안광이 빛나는 눈은 마치 혼이 서린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눈두덩 부근에서 시작되는 그의 풍성한 수염은 얼굴 전체를 감싸면서 내려와 턱 아래서 길게 늘어지며 화면 아래의 여백을 채우면서 관람자의 자연스러운 시선 이동을 유도합니다. 턱 밑으로 뻗은 긴 수염과 구렛나루의 수염은 옅은 먹으로 선염하면서 수염을 한 올씩 정세하게 나타내는 사실적인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뺨을 뒤덮은 수염은 마치 불길처럼 뻗어나가며 부드럽게 굽이치면서도 그 끝이 예리하게 살아있을 뿐 아니라 그 굵기와 강도에서도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화상 속 윤두서의 수염은 얼굴의 생명력을 북돋아주고 그의 개성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는 요소이자 화면 구도의 안정성을 부여하는 회화적인 장치인 셈입니다. 대부분의 조선시대 초상회화가 인물의 7, 8분면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 윤두서는 10분면, 즉 완전한 정면의 구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면과는 인물의 양감과 변화를 묘사하기 힘들어 자칫 생기없는 그림으로 전락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그러나 윤두서는 이를 파격적으로 채택하여 구도의 단순성을 이용해 화면 속 인물에게 시선을 집중시킴으로써 앞면에 표현된 강렬한 내면 세계를 보는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는 곧 정면관이 필연적으로 갖고 있는 표현상의 난관을 구도상의 단순함으로 활용하는 대조의 수법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시대 초상회화가 인물의 권위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 주인공의 복식과 주변 사물을 묘사하는 것에 집중하여 좌상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윤두서는 이러한 전통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자신만의 화법으로 독창적이고 파격적인 미감을 담아냈습니다. 매진말입니다. 공제 윤두서는 조선 중후기를 살아간 대표적인 선비화가로 시, 서, 화에 고루능한 예술인이었습니다. 그는 시대의 전환기 속에서 새로운 회화관과 화법에 입각한 신경향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면서도 실학에 입각한 내적인 수양과 쇄신을 통해 당대 화가들의 관심받기였던 속화를 그려내며 사실주의 화단의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전 시기 화론을 두루 답습하면서도 이에 치중하지 않고 자신만의 화도를 구축하며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했습니다. 그의 작품 자화상은 조선시대 초상회화 중 몇 없는 자화상으로 구도와 양식, 표현 등에서 이전까지의 초상화에선 볼 수 없었던 파격을 보여줍니다. 그는 기존 미술적 관행으로부터 조심스러운 탈피를 시도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보와 화도는 이후 관아제 조영석, 단원 김홍도 등의 후학들에게 이어지며 영정조 시기에 문예부흥에 일조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제 윤두서는 조선 후기의 화단이 갖는 새로운 경향의 선구자이자 분기점이 된 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